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포천 연천 출신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한 지 한 달하고도 닷새가 지났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우리 온 국민의 가슴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슬픔의 비, 분노의 비, 좌절의 비였습니다.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들뜬 마음으로 수학여행길을 떠났다가 아까운 생명을 잃고 엄마 아빠에게 귀가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살아남은 5살짜리 어린애는 왜 자기만 혼자 두고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가 제주도로 이사 갔느냐며 영문도 모른 채 울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 100만 명이고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비극을 사전에 예방하지도 못했고 물에 빠진 자식을 구한다는 심정으로 현장에서 아까운 생명을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부끄럽고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서 이렇게 가슴 시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남아있는 실종자들이 모두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세월호 참사는 1차 침몰과 2차 침몰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차 침몰은 선장의 부도덕성과 청해진 해운의 탐욕에 의한 세월호의 침몰이었습니다. 2차 침몰은 구조 과정에서 우왕좌왕하고 허둥댔던 우리 정부의 침몰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런 저의 견해가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누차 말씀드렸지만 출동이나 신속한 구조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데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3차 침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3차 침몰은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또다시 진영이 나뉘고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이것은 사회적 침몰, 대한민국의 침몰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총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국가적인 중대한 재난이 생길 때에는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오히려 열심히 하라고 등을 두들겨줘서 더 이 재난 수습이나 미래를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사례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좀 힘을 모아가지고, 과거, 물론 이제 과거의 우리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를 하고 또 적폐도 척결을 해야 되겠지만,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았으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현대사는 9.11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9.11 테러 이후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United we stand, 우리는 하나가 되어 견뎌낸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로 뭉쳤습니다. 대한민국도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의 아픔은 대한민국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사회가 가라앉으면 개인의 행복도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가 될 때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또 그 수습 과정을 보면서
그 해답도 사람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청와대에 제안합니다. 새로운 내각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화합형 내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걱정하는 데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 비로소 국민들은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통령께서 많은 생각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는 한동안 대통령의 사과 시기와 방법, 형식 등을 놓고 연일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네. 저는 이런 소모적인 논란은 청와대 참모진들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 참모진은 대통령의 심기가 아니라 국민의 민심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청와대 참모진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합니다.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고 대통령과 직접 대화하는 국회의원들 몇이나 될까요? 저는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민심이 청와대에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잡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보고 싶었던 것은 인간적인 대통령의 모습이었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같이 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어머니 같은 따뜻함이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대통령께서는 지난 월요일에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눈물의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제 정부도 국회도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총리, 동의하십니까? 네, 옳은 말씀입니다. 이번 대통령의 부처 개편안을 보면 총리실 권한이 굉장히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가 총리실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권한이 집중되면 책임이 뒤따르게 되는 법인데 국민 모두가 지금 정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소명의식을 갖고 시민단체, 학계, 여야 정치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수색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잠수사들 역시 저는 세월호 참사에 보이지 않는 희생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현장을 2번씩이나 다녀가셨지만 아직도 잠수사들의 식사, 의료 등이 열악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잠수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당장 물어보시고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 것인지 총리께서는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네, 하시겠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초기에 음식이나 공급이 민간 잠수사에 대해서 좀 부족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제가 몇 차례 가면서 계속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의료진도 투입을 했고 음식은 오히려 나중에는 너무 과하다, 요구하는 것만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되었고 여러 가지 보급도 많이 되고 해서 그 후생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의 문제입니다. 이제 이분들이 자꾸 잘못한다 하는 그런 공격을 받다 보니까 사기가 저하된 문제가 있어서 제가 현장 바지선에 가서 일일이 격려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아주 정말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굉장히 든든함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긍지와 자기의 일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께서는 많은 좀 성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가족들이 먼저 나서서 5월 2일과 4일에 김치찌개 또 따뜻한 밥으로 악정고투하는 잠수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날인 5월 5일 자원봉사자 4명을 지원하겠다는 취사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5월 5일이면 사고가 난 지 20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총리께서는 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경기도 안산이 지금 분노와 슬픔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집 걸로 발생한 슬픔은 그 끝이 어디인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안산을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함께 위로하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산업화 시대에서 민주화 시대로의 전환은 광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에서 사람과 생명 중심 시대로의 전환은 저는 바로 안산에서 꽃을 피워야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런 공감을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를 거쳐서 다시 그것이 안전의 기원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대한민국과 안산이 어떻게 참사를 극복해 나가는지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산이 더욱더 행복하고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또 안산의 학생들이 밝은 웃음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물질적인 지원,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까지 바꿔가면서 안전 컨트롤 타워를 세웠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주무부처가 되었지만 노란 점퍼만 입었을 뿐 현장 상황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 화면만 보더라도 세월호 사고 직후에 전국적으로 사고 대책이 10개 넘게 생겼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안전행정부의 지휘를,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의 지휘를, 또 해군은 국방부의 지휘를 받으면서 협조체계가 겉돌았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법적 근거도 없는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급조하면서 총괄사령탑을 안전행정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또다시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바꾸면서 갈팡질팡했습니다. 1995년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 폭파 사고에서 컨트롤 타워를 맡은 사람은 다름 아닌 오클라호마 시티 소방대장이었습니다. 2001년 9.12 테러 당시에도 컨트롤 타워는 뉴욕시 소방대장이었습니다. 현장 경험이 있고 방법을 아는 사람만이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현장에 있는 이 해수부 수습본부의 범정부 대책본부를 확대 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새롭게 구상하고 있는 국가안전처도 그냥 안전을 명분으로 공조직 하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재난과 안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이 맡겨져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 면에서 민간을 영입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 초반 실종자 가족들의 주변 환경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정치인, 총리실,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경, 해군, 민간 잠수사, 언론까지 30시간에 몰려들었습니다. 현장은 고성과 비난으로 가득했고 어느 누구도 실종자 가족들에게 책임 있는 얘기를 들려주지 못했습니다. 현장은 불신과 갈등의 집합체였습니다. 해경과 해군, 민간인과 정치권, 언론까지 모두 다 이기적이었습니다. 정부의 브리핑은 신뢰를 잃었고 심지어 외신 브리핑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정부 발표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양산해냈고 언론 보도는 점점 과열됐습니다. 가짜 잠수사 인터뷰가 방송되기도 했고 다이빙벨 투입 논란으로 아까운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정부가 중심을 잃으니까 모든 것이 꼬인 것입니다. 정부가 믿음을 잃으니까 불신이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총리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여러 가지 말씀 지적하신 부분을 반성의 자료로 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희생자 가족을 이념의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사는 참사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은 이념이 얽힌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희생당한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흑백 논리, 진영 논리, 정치 논리로 몰아가는 것을 지양해야 합니다. 새들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매우 위중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치권은 초당적으로 국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바로잡아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십시오. 김영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김강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